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돼요. 이번에는 이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똑같은 지문이 뭘까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 계산을 아예 안 해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유상 이전으로 보지 아니한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다? 환지처분 보류지. 그래서 이렇게 환지처분이 뭐다? 농지를 누구에게 줍니까? 사업시행자에게. 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죠. 농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한다고요. 그럼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농지를 뭐다? 농지 대신에 이렇게 대로 받죠? 농지 대신에 대로 받잖아. 요만큼 권리 면적만큼 받겠죠? 그럼 요 땅은 무슨 땅이에요? 보류지. 이 땅을 우리는 무슨 땅이라 그래요? 네모난 땅, 환지 처분된 땅. 이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죠?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이 부분 양도로 안 봐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공공시설 용지 또는 공사비로 사용하는 땅, 보류지 충당된 땅이에요. 그럼 환지 처분이 뭐예요? 사업 실행자로부터 대를 환지 처분받은 거라고요. 그럼 이 땅 뭐가 바뀝니까? 지목이 바뀌고 번지수가 바뀌죠? 지번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환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 충당된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양도로 본다, 보지 아니해야 한다. 보지 아니해야 한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이 땅을 환지 처분된 땅이나 보류지 충당된 땅을 팔아먹죠. 매각하면 돈 받잖아. 매각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 꼭대기 그 얘기예요.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에는 환지받은 토지를 밑줄고 양도하는 경우, 시험장에 가면 매각하는 경우 똑같은 경우에요.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공사대금으로 청구한 보류지를 역시 뭐다? 양도하는 경우는 돈 받으니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팔아먹으면. 자, 그 다음 양과로 2번 밑에 자 교환이잖아. 그냥 교환은 양도예요. 무슨 교환이다?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므로 양도로 안 봐요. 박스 나왔잖아요. 1번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사고 파는 걸로 안 본다고요. 그래서 그냥 교환은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지적 경계선을 바꾸는 거는 뭐다? 합리적인 농지 정리를 하는 것이므로 양도로 안 본다. 밑에 제가 읽었잖아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뭐가 있어?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빚 갚을 동안만큼은 양도로 안 보죠? 담보로 봅니다. 꼭대기 양도담보. 자, 뭔 뜻이냐? 갑, 을 사이네 1억을 빌려줍니다. 그럼 을은 채무자죠? 갑은 뭐라 그래요? 채권자.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 이거는 돈 빌려오면서 뭐를 담보로 제공한 거죠? 부동산 등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고요. 담보로 제공했다. 그래서 담보로 제공한 순간은 양도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 담보로 본다. 빚 갚을 동안만큼은. 그래 이거는 담보 뭐다? 가등기로 기록이 됩니다. 가등기라고요. 담보 가등기.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죠? 빚을 갚으면 소유권 환원. 양도가 아니죠? 못 갚으면 가등기 됐던 거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못 갚아. 빚을 못 갚은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시 변제에 충당합니다. 이제 빚 갚는데 뺏어가 버리는 거야.
변제에 충당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럼 변제에 충당되면 갑돌이는 바로 무슨 등기를 실행해 버립니까? 본등기.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누가 낸다? 채무자가. 자, 그래서 2번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뭘로 본다? 담보. 담보로 봐요. 담보로 본다. 자, 그 다음 3번 봐요. 양도로 보는 경우 나와 있죠? 오른쪽에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될 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누가 양도세를 냅니까? 채무자. 이거를 채권자로 고치면 거의 맞는 것처럼 보여요.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서 팔아먹은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채권자는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지. 채무자가 양도세예요. 뒤에 글씨까지 꼭 기억해. 채무자. 따라왔어요? 자, 4번. 이번에는 공유물의 분할이네. 이번에는 공유물의 분할이에요. 공유물의 분할이다. 자, 칠판 봐요. 공유물의 분할은 세 가지가 있어요.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고, 단순이 뭐다? 재분할도 양도가 아니고, 분할하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 지분, 변경, 변동이 일어날 때는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박스가 그 얘기잖아요. 박스가 아니라 1번 단순 분할 5대5로 자른 거야. 50대 50으로. 분할 등기 50대 50은 사고 파는 게 아니죠. 그리고 단순히 뭐다? 재분할도 50대 50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나 2번이 뭐다? 지분 변경됐다. 40대 60으로 자르면 10%는 사고 파는 걸로 봐요. 자, 넘어가면 그림 나오네. 꼭대기 5대5로 잘랐잖아요. 이거 단순 분할이에요. 또는 재분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5대5는 사고 파는 게 아니죠. 자기 거를 자기가 잘라온 거야. 5대5는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몇 대 몇으로 잘랐어요? 60, 40. 그럼 지분 변경이 변동이 몇 프로 일어났다? 10%. 10%는 양도로 본다. 그럼 10%는 양도세 갑이네요, 을이네요? 누가 내? 을이 내지. 아이고. 이전시키면 항상 양도세는 감소된 자가 내는 거예요. 증가된다는 취득세를 내는 거죠, 항상. 알면서 일부러 그랬죠? 그러니까 자, 항상 우리는 시행착오가 있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은 시행착오가 수없이 일어나죠, 그죠? 살다 보면 결혼을 잘못했다는 것도 느끼고, 또는 인내력 부족에 의해서 이혼했다는 것도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시행착오 속에 반성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저도 괜히 결혼을 했다고 후회하면서 살아. 또 아새끼들을 딱 보면은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희비가 막 엇갈려요. 수없이 사는 동안. 그래서 혼자 사는 게 편해. 인구도 많은데 웬만하면 혼자 살아. 난 진짜 혼자 살 거야. 다시 태어나면. 결혼 생활 지겨워 죽겠어. 그래서 내가 전국으로 방황하잖아. 그러면 전혀 배우자는 생각이 안 나. 근데 애는 생각이 나더라고. 오늘 조립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 조립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선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애는 내가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장난감 그 조립품을 많이 사줬어. 근데 우리 큰애는 집중력이 대단해. 밥도 안 먹고 조립해. 그러니까 그 직업으로 가는 거야. 10명이 딱 채우는 건 9명 도망가. 그 방진복도 입잖아. 잠깐 방진복 입으면 돈을 더 줘. 난 어릴 때부터 조립을 시켜서 머리 좋아지라고. 글로 가더라고. 진짜 조립만 하는 거야. 거기 가서 원 없이 푸는 거야. 돈 받으면서. 근데 여친이 있잖아. 근데 여친이 싫어해. 4,500 벌려면 9시까지 일해. 어떤 데는 12시까지 일해. 그 대기업에 납기를 맞추려면. 그럼 여친이 싫어하더라고. 늦게 끝난다고. 내 와이프 통해서 알았어. 여자가 아들 갈 길을 막는다고.
그리고 어떤 날 이렇게 보니까 일찍 와서 6시에 딱 끝나서 여친 때문에 일찍 온 거야. 그거 해결하려고. 그럼 여자도 남자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이해를 해줘야죠. 그러나 신세대는 이해를 안 해요. 그렇게 일 너무 열심히 하는 남자도 싫어해요. 아, 진짜 그렇더라고.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 그래서 중소기업은 젊은이들이 자기 적성에 맞으면 갈 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기 인천 가면 폴리텍 대학교라고 있어. 그러면 애들 4년제 나오고도 거기 가서 기술 배워. 기술 배워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출발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적성에 맞아야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적성에 안 맞으면 대기업도 그냥 나와요. 신세대는 인내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자녀들 교육시킬 때는 이의 적성이 뭔가 이걸 잘 파악해야 돼. 부모 입장에서는. 그럼 오래 간다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적성에 안 맞으면 그냥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도 이제 신입사원 뽑잖아요. 그럼 30%는 1년 안에 퇴사한대요. 대기업도 월급 많이 주니까 막 12시까지 시키잖아요. 그럼 그거를 못 버티는 거야. 조직생활에. 그거는 왜 그래요?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요. 헝그리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헝그리 정신이. 자, 공부합시다 이제. 자, 5번. 자, 매매 원인이 뭐다? 무효. 무효는 처음부터 없는 거죠? 뭐에 의해서 무효가 됐다? 소송. 소송에 의해서 판시, 판결받았잖아? 그럼 거래가 아니잖아 이거. 무효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박스 봐요. 박스는 무효가 아니라 적법. 적법이야 적법. 적법이란 단어가 들어가. 그래서 당사자끼리 해제를 했다고요. 그럼 적법하게 이전됐던 게 해제되면 역시 소유권 환원이죠. 이거는 적법은 계속 양도가 됩니다. 양도로 본다. 적법하게 이전시켜서 해제시켜서 다시 돌아오면 이거는 양도로 본다. 그래서 무효는 X. 그러니까 적법은 또 양도로 본다. 계속 양도세 내야 돼요. 자, 그 다음 6번은 신탁. 맡겼던 게 해지됐지? 이것도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 해지, 소유권 환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해지된 거니까. 맡겼던 게.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박스 봐요. 박스, 명의신탁. 포함. 명의신탁도 이름만 빌려주는 거죠? 이름만 빌려주니까 사고 파는 걸로 안 봐요. 그래서 명의신탁 포함해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명의신탁도 대가가 없는 거야. 법은. 이름만 빌려주는 거는 양도가 아니다.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8번 밑에 8번 다 별 표시되어 있어요. 나왔잖아요.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이거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거죠. 그래서 재산분할은 양도도 아니고 징여도 아니에요. 그럼 재산분할은 무슨 세금을 내야 돼? 재산분할은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는 내야죠. 그래서 양도로 안 봐요. 재산분할 제일 아래에. 재산분할은 무슨 세금 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체계는 없지만 취득세를 과세하죠. 그럼 취득세는 무슨 세율로 과세를 할까요? 세 가지가 있잖아.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이거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특례세율. 이렇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특례세율이 뭐다? 한쪽만 과세하는 거. 그럼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 취득이 아니지? 그러나 내 걸로 만들려면 등기는 해야 돼. 그래서 표준세율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야 돼? 2%를 뺀 세율. 등기만 하는 겁니다. 이거 옛날에 들어봤잖아. 환상적으로 법인을 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러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는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왜 이혼당해서? 2% 부족해서 빼고. 아이고 2달 전에 한 거 거의 다 까먹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6월 말까지 저거 특강하는 거 반드시 기출문제를 정리를 하고 7월달로 가야 돼요. 저게 정리가 안 되면 이 하반기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6과목 뭔가 정리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합격의 첫 번째 지름길은 뭐다? 기출문제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기출문제를 정리하다 보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럼 안 되는 거는 이제 진도 이렇게 나갈 때마다 한 번씩 풀어보는 거예요. 또 그 프린트를 갖고. 그래서 수도권은 지금 3월 달부터 시작해서 4월 달까지 다 끝나 이제. 노량진도 이제 제가 이제 4월 말에 다 끝납니다. 이제 기출문제 특강이. 그럼 5월 달부터는 이제 요약집 갖고 다시 출발하면서 이제 이론 정리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충청도는 좀 늦어요. 원래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의 첫 디딤돌은 뭐다? 기출문제를 반드시 정리하고 6월 달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7번. 다 별 표시되어 있죠? 7번. 오른쪽에 7번 중간에 한번 읽어봐야 다 같이. 시작. 자, 포인트가 뭐다? 자기 명의로 경락받았어. 이게 포인트야. 자기 명의로 경락받으면 양도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자기 명의.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무슨 담보라 그랬어요? 물상담보. 나는 경매에 참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내 부동산에 경매 참가 못해요. 주채무자는. 그러니까 나는 주채무자가 아니야. 친구가 주채무자라고요. 알아들었죠? 친구가 주채무자야. 그럼 나는 억울하잖아. 내 부동산인데. 억울하니까 경매에 참가해서 경락을 받을 수 있죠? 소유권 환원. 양도로 안 봅니다. 이런 거를 무슨 담보라고 그런다? 물상담보.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4번.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간의 양도. 가족 간의 양도네. 가족 간의 양도는 뭐다? 공짜잖아. 징여추적. 가족 간의 양도는 무슨 거래냐? 원칙이 뭐다? 징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그러나 무슨 소리냐?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가족 간의 거래는 매매 신고하더라도 공짜로 준 걸로 추정해요. 증여 추정한다. 그러나 대가 사실을 증명하면 뭘로 본다고요? 양도로 본다. 당연한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끝났어요? 양도와 양도가 아닌 걸 구분했네. 박스가 나왔잖아요. 그 박스 왼쪽 오른쪽 나와 있죠? 반드시 구분해야 돼. 박스. 자, 박스 봐요. 양도행위로 보는 경우. 박스 찾았어요? 매도. 공경매는 왜 양도다? 금전이란 대가를 받으니까 매도, 금전. 수용은 왜 양도예요? 보상금. 보상금이란 대가를 받으니까 양도라고요. 수용, 보상금. 교환은 왜 양도예요? 물건. 물건이란 대가를 받죠? 교환은 물건. 교환. 그러나 옆에 봐요. 4번. 옆에 봐요. 4번. 교환은 교환인데 뭐다? 지적 경계선 변경. 이거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거는 양도로 안 봐.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 그래서 3번, 4번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현물 출자는 왜 양도입니까? 주식을 받으니까. 주식을 받으니까 양도지. 대물 변제는 시험에 나오는 게 뭐다? 위자료. 위자료는 부동산을 팔고 빚 갚은 걸로 보죠? 대물 변제. 그리고 위자료와 뭐를 비교하자? 오른쪽에 6번 재산 분할. 오른쪽에 6번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에요. 위자료가 양도다 이거지. 자, 부담부 증여 나오네. 부담부 증여는 뭐만 양도다? 채무만. 나머지는 증여. 저거 나머지 증여. 채무만 양도. 나머지는 증여. 그럼 밑에 또 하나 적어. 가족끼리 일어나잖아. 배우자, 직계, 좀비 속한. 양도로 안 봐요. 양도로 안 본다. 이렇게만 딱 적으면 되지.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간은 양도로 안 봐요. 양도로 안 본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이 아닌 자랑. 아닌 자는 채무는 무조건 양도예요. 그러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기는 양도로 안 본다.
그러나 앞에 항상 양도로 안 본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요. 이런 거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제 정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환지처분 보류제는 사고 파는 게 아니죠.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로 안 본다. 1번. 그럼 어떨 때 양도로 봐? 옆에 적어요. 매각시. 팔아먹으면 양도지. 돈 받으니까. 매각시는 5. 자, 그 다음 2번. 양도담보. 그럼 담보로 보죠? 담보. 양도가 아니잖아. 그럼 어떨 때 양도라 그랬죠? 채무, 불이행시, 변제에 충당되면. 채무, 불이행시, 변제에 충당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담보자라 그러면 담보로 본다. 빚 갚을 동안. 자, 3번. 단순분할,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에요? 그럼 옆에 저거 어떨 때 양도다? 지분 변경. 60대 40. 지분 변경은 양도다. 지분 변경은 양도로 본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5번 소유권환원. 자, 무효, 신탁, 해지. 사고 파는 게 아니죠? 옆에 적어요. 적법은 5. 적법은 양도입니다. 5. 그 다음 7번 명의신탁. 이름만 빌려주는 거죠? 이것도 양도가 아니고. 자, 8번 가족끼리 양도했잖아. 옆에 적어야지. 증여추정. 가족 간의 거래는 증여추정이에요. 입증하면 양도로 본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증여추정. 입증 못하면 증여세 물어야 돼요. 그러나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양도로 본다. 자,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 잡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번호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뭐를 따져야 돼?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보유기간을 따져야 된다. 제가 어제 대구에서 강의하다가 올라왔잖아요. 에? 나 새벽에 죽는 줄 알아서 제가 학원에서 자고 올라와요. 이런 숙박업소 가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학원에 그 조그만 그 간이 침대가 있어요. 그럼 수업 끝나면 거기서 학원에서 놀아. 밤에 아무도 없잖아. 그래갖고 이제 한 서너 시간 자요. 근데 이제 한 6시에 일어나야 하잖아요. 이제 기차 타려면. 응? 근데 있잖아요. 잠결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딸까닥. 딸까닥. 긴장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옷을 이제 주워 입고 이제 딱 나갔지. 그러니까 수강생이 교실에 딱 앉아 있는 거야. 여자분이 마주쳤지 나랑. 둘이 놀란 거야. 아니 학원에 왜 6시도 안 됐는데 학원 오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옷 주워 입고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 하니까 10시까지 맞추려면 차가 밀린대요. 그래서 학원에서 멀리 떨어진 데 사나 봐요.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참 별거를 제가 다 봤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하세요. 그래갖고 왔죠.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도 더 ner놓은 거야.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학원 측에서 이제 사정을 얘기하니까 키를 준 거예요. 그래서 6시쯤에 문 열고 들어와서 이제 공부하려고 딱 한 거야.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이렇게니까 중요한 거는 뭐다. 이번에 저는 한 번에 붙어야 된대. 죽도록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간도 또 들어. 그 아줌마 얼굴 내가 확인했잖아. 야간도 또 들어. 내가 결혼했어요? 물어봤어요. 결혼했대. 근데 친정엄마가 애들을 봐준대. 2명인데 친정엄마 골병 들어요. 아들만 둘이래. 4살 5살. 그래갖고 그거 딸이 봐달라는데 엄마니까 봐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1년 안에 끝내야 된대. 2년까지 가면 엄마 죽어요. 저 같으면 도망갈 거야. 애 봐달라고 그러면. 자, 보유기간 가자고요. 인생이라는 게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도 봐줄 친정엄마가 있으니까 행복한 거야. 그분 입장에서는. 자,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항상 언제까지 따지나요? 양도일. 그래서 양도시기 취득시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양도세가 과세될 때는 보유기간을 따져야 돼요. 이렇게. 그럼 왜 보유기간을 따지나요?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각종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고요. 얘가 뭐예요? 1세대 1주택 몇 년 보유하면 비과세 받아? 2년. 하루만 모자더라도 과세해요. 그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할 때 공제 받아요? 3년. 하루만 모자더라도 공제를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양도세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양도세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몇 번만 알면 끝난다. 오른쪽 1번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이것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거래는 거래 형태가 어떻게 일어나나요? 계약금 준회, 계약일. 그 다음 중도금 준회, 중도금 지급일. 그 다음 잔금 주죠? 잔금 주는 거를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 끝났다 이거지. 그 다음 등기 접수하고. 그럼 거래가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대금, 잔금, 청산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뭐다? 대금 청산일이 원칙입니다. 등기 접수일은 예외예요. 자,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거? 매수자는, 잘 들어요. 이해만 하면 돼요. 매수자는 나중에 팔아먹을 때 이날이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취득일. 매수자는 나중에 팔아먹을 때 이날이 취득일이라고요. 잔금 준 날. 그리고 매도자는 바로 이날이 뭐가 된다? 양도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취득일, 양도일 동시에 나타나요. 매수자는 이날이 취득일이다. 나중에 팔아먹을 때. 매도자는 바로 이날이 양도일이 된다고요. 잔금 주고받은 날. 대금 청산일. 이게 뭐다?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다? 등기랑 비교합니다. 그래서 둘 중 뭐다? 빠른 날이 취득일 양도일이에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며칠? 오늘이 며칠? 4월 5일. 등기를 4월 6일 날 접수했어요. 그럼 취득일은 언제예요? 4월 5일. 둘 중 빠른 날. 그러나 등기를 먼저 할 수도 있죠? 등기를 먼저 했어. 선등기. 등기. 그래서 4월 3일 날 했어. 그럼 취득일은 어떤 날이에요? 4월 3일. 이렇게 물어보면 취득일 양도일이 언제다? 등기 접수일. 이렇게 물어보면 대금 청산일. 둘 중 빠른 날 등기랑 비교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등기 접수일. 이렇게 물어보면 대금 청산일. 빠른 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 대금 청산일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계약상, 하나는 사실상으로 나눈다. 그래서 양도세는 절대 계약상을 안 써요. 사실상 대금 청산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실제로 주고받은 날. 절대 양도세는 약정일, 계약상을 쓰려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실제 주고받은 날. 왜 양도세는 계약상을 안 쓸까요? 자, 우리가 1주택 몇 년 보유하면 비과세다? 2년. 근데 하루가 모자라. 하루가 모자라면 과세죠? 그럼 계약서를 뜯어 고칠 수 있잖아. 하루 늘려버리지. 그럼 비과세잖아. 인정을 안 한다 이거지. 이날로 인정합니다.
속이니까 계약서는. 1주택 2년 보유하면 비과세잖아. 그럼 계약서를 보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면 계약서는 뜯어 고치잖아. 이날로만 인정합니다. 이날이 어떤 날이다? 금융 거래를 한 날, 속일 수 없는 날. 무통장 입증권으로 주고받거나 계좌이체 등을 하죠. 이런 거는 속일 수가 없잖아. 금융 거래를 한 날만 믿어준다고요. 계약서는 속이기 때문에.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 실무에서는 바로 등기로 따져버려요. 복잡하니까. 근데 법은 이날로 따져줘요. 등기로 따지니까 하루 모자라네? 근데 무통장 입금을 딱 하고 보니까 하루 전해준 거야. 그럼 법은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계약상이다, 사실상이다, 사실상.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잘 봐요. 양도세, 양도소득세. 누가 내는 거예요? 매도자가. 근데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어. 부담, 약정했다고. 왜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나요? 그 물건을 사고 싶은 거야. 이제 1년 뒤에 개발이 들어가. 양도세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쓴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양도세 1,000만 원. 이렇게 부담하겠다. 부담하겠다. 언제? 8월 5일 날 이렇게 부담하겠다. 계약서를 썼다고요.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양도 시기 따질 때, 날짜 따질 때, 양도 시기 따질 때 이 날짜는 뭐다? 제외. 그러나 뭐를 따질 때? 양도 가액을 따질 때 1,000만 원은 포함해서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양도 날짜 따질 때는 8월 5일은 제외한다고요. 그럼 양도일은 언제예요? 원칙 4월 5일. 알아들었나요? 8월 5일을 포함하면 양도세 징수가 늦어지잖아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양도 날짜 따질 때는 제외. 그러나 1,000만 원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하죠? 이거는 양도가액에는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1,000만 원. 양도가액에 더해서 신고한다고요. 자, 확인 들어가요. 자, 꼭대기. 원칙은 뭐다? 대금청산일. 자, 2번 나왔어요. 드디어 2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어? 양수자. 그 다음 마지막 줄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 그래서 이 지문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양도 시기. 날짜를 제외하겠다는 거요. 양도소득세 주기로 한 날짜를 제외한다는 거요. 알아들었나요? 지금 양도 시기 배우고 있잖아. 그래서 양도소득세 및 부가세, 즉 날짜를 제외한다는 지문이에요. 왜 날짜는 제외한다? 양도세 징수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8월 5일이 아니라 4월 5일이 양도일로 된다고요. 그래야 양도세가 빨리 들어오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포함한다 그러면 내년에 주기로 계약서를 쓸 수도 있잖아. 이렇게 내년에 주기로. 그럼 이거를 포함하면 뭐다? 양도세 내년에 걷는 거예요. 징수가 늦어지잖아요. 맑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외한다는 뜻은 가액에서 제외한다는 게 아니라 뭐다? 양도 시기에서 제외한다는 지문이에요. 양도세 주기로 한 날짜를 제외한다. 그 뜻이라고요. 자, 그 다음 시커먼 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금청산일이란 자, 약정일은 절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늦게 주거나 빨리 받거나 무조건 뭘로만 따진다? 실제. 그럼 실제는 계약상이다, 사실상이다? 사실상. 사실상을 얘기하는 거요. 계약상은 속이니까 안 씁니다. 실제, 사실상만 쓴다고요. 그래서 그림 보면 원칙이 뭐다? 대금청산일. 선등기가 됐죠?
그럴 때는 등기접수일이고 빠른 날. 자, 밑에 2번 예외는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는 뭔 뜻이에요? 금융거래를 안 했다는 거야. 금융거래를 안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뭘로 따진다? 등기접수일. 등기대상은 등기접수일 또는 등기대상이 아닌 것은 명의개서일. 주식 같은 거는. 자, 그 다음 예외는 대금 청산 전에 선등기했지? 선등기했을 때는 뭘로 따진다? 등기접수일. 빠른 날. 등기접수일이잖아. 빠른 날이 등기접수일. 자, 그래서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야. 여기 보세요. 자, 1번 대금 청산일. 알아들었나요? 2번 사실상. 알아들었나요? 3번 둘 중 빠른 날. 4번 양도 시기 따질 때 양도세 주기로 한 날짜는 어떻게 한다? 제외. 왜 제외한다? 양도세 징수가 늦어짐으로. 그럼 나머지는 이제 딱딱 끊어져. 읽어보면 끝나. 자, 밑에 끝나면 읽어보는 거야. 장기할부. 장기할부죠?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다?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빠른 날. 왜 중빠른 날이야? 그래야 세금이 빨리 들어와요. 이 장기는 계약서를 몇 년 이상 쓰는 겁니까? 1년. 계약서를 1년 이상 쓰면 장기라 그래요. 그럼 계약서를 50년 썼다. 50년 쓸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양도세는 50년하고도 2개월 기다려야 돼요. 못 기다린다 이거지. 매도자, 매수자는 약정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장기자가 들어가면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읽어보면 끝난다. 자, 넘어가죠. 자, 양과로 2번. 양과로 2번은 다 공익사업을 수용당했잖아. 수용당에더라도 양도세 계산 들어가요. 그럼 이에도 역시 1번 중빠른 날이야. 그래야 세금이 빨리 들어오지. 중빠른 날,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빠른 날.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수용 개시일. 불복하잖아. 보상금이 적다고 불복하지? 그럼 사업 시행자는 법에 의해서 수용을 개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셋 중 빠른 날이야. 그럼 수용을 개시하면 부동산 소유자는 열받잖아. 그럼 2번은 소송으로 가는 거야. 2번은 소송. 그럼 소송 중에는 양도세 못 걷잖아. 판결이 끝나야죠. 소송 판결 확정일. 이날이 양도일이다 이거지. 읽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자, 3번 상속증여. 왜 나왔어요? 취득일 결정하려고. 상속받으면 취득일이 언제다? 상속개시일. 증여받으면 취득일이 언제다? 증여받은 날. 양도일은 언제예요? 양도일은 잔금받은 날. 대금 청산일. 똑같으니까 안 적혀 있는 거야. 상속증여는 왜 적혀 있어요? 취득일 결정하려고. 자, 그 다음 4번. 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왜 나왔어? 취득일 결정하려고. 허가를 받았다. 취득일은 언제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 취득일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다만 사용 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을 받으면 빠른 날 이날이고,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일이고 중빠른 날. 그 다음 무허가는 사용 승인이 안 떨어지죠? 무허가는 언제나 뭐다? 사실상 사용일이고.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데도 뭔 뜻이에요? 그림 봐요. 그림 2010년도 아파트에 당첨됐다고요. 그래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죠? 근데 잔금까지 아파트가 미완성된 거야. 미완성되면은 잔금 지급일 쓰면 안 돼요. 이 아파트가 완성 또는 확정된 날. 그래도 5번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다 이거지. 양도일은 언제예요? 잔금 받은 날이고 언제나. 자, 그 다음 밑에 6번 시효 취득 부동산 취득일이 언제예요? 과거로 돌아가요. 점유를 개시한다. 20년 전.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죠. 점유를 개시한 날. 딱딱 끊어져. 자, 넘어가죠. 자, 그림 봐요 거기. 자, 시효 취득 부동산 양도세에서 취득일은 언제다? 점유 개시일. 그러나 취득세는 뭐라 그래요? 행위세니까 시효가 완성된 날이 취득식이고, 취득세는 시효 완성일이에요. 양도세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일이다. 그러나 취득세에서 취득일은 언제라고요? 시효 완성일.
그래서 시효, 이 민법상 시효 취득은 취득세 지문인지 양도세 지문인지에 따라 취득일이 달라집니다. 자, 다음 7번 환지처분. 자, 환지처분 나왔어요? 자, 칠판 보세요. 세문한 땅을 주고 세문한 땅을 주고 네문한 땅을 받았다. 이거를 우리는 환지처분된 땅이죠. 그리고 양도했다 이거지. 항상 양도세 문제를 풀 때는 양도했다 가정하고 푸는 거예요. 그럼 양도일은 언제다? 잔금 받은 날 언제나. 대금청산일 1000제곱미터야. 권리면적만큼 받았다는 거야. 법에 의해서. 권리면적을 50% 받기로 해서 500제곱미터 이렇게 받아서 팔았다 이거지. 권리면적만큼 받은 거야. 1000제곱미터 주고 대로 500을 받았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팔았다. 3억에 팔았어. 그럼 이거 이때 계산해 보니까 2억이야. 이때 이거 계산해 보니까 1억이야. 그럼 취득일은 어떤 날이다? 이날이야. 이날. 이렇게 취득하고 이렇게 팔아. 과거로 돌아간다고요. 취득일을. 그럼 취득가액이 낮아서 양도세가 많이 나와요. 그럼 이 날이 어떤 날이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과거로 돌아갑니다. 1번. 권리면적만 꼭 판 거예요. 1번. 아무런 말이 없으면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전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림이 그 그림이잖아요. 그림이 환지 전.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여기 봐요. 권리 면적이 500이죠. 근데 받다 보니까 덜 받았어. 400. 또 받다 보니까 많이 받을 수도 있죠. 600. 이렇게.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요? 100제곱미터 덜 받았잖아. 100제곱미터 많이 받았죠. 500 받기로했는데 이거를 뭐라 그래요? 증환지. 그럼 청산금을 주고받겠죠. 그럼 감환지는 100제곱미터를 팔아먹은 걸로 봐. 청산금 받으니까. 증환지는 100을 더 받았으니까 청산금을 주겠죠. 그래서 증환지는 뭐다? 취득이고 감환지는 팔아먹은 거니까 양도야. 알아들었죠? 그럼 취득과 양도일은 어느 날이야? 이날이야. 이날. 이날이라고요. 취득일과 양도일은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써요. 이날이 어떤 날이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취득 양도로 본다고요. 전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예요. 증가 감소가 나오면 증가는 취득이죠. 감소는 양도죠. 그럼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다? 환지처분에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공법용어를 그대로 써요. 이날 확정되잖아요. 다음 날을 두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이길. 자, 다 끝났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286페이지 봐요. 2번. 이거 별 하나 딱 붙여요. 286페이지 2번 꼭대기. 무효잖아. 무효. 이것도 과거로 돌아가요? 무효. 무효는 양도가 아니죠. 다시 팔았어요.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과거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죠. 무효. 자, 칠판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매도합니다. 매도. 갑은 옛날에 1억에 취득했다고요. 2억에 팔았어요. 이 거래가 뭐가 됐다? 무효. 무효는 양도가 아니죠. 소유권 하나. 항상 양도세는 팔았어요. 다시 누구에게 팔았다? 병돌이에게. 매도. 3억에 팔았어.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다? 3억.
그럼 취득가액 결정해야죠. 그럼 취득가액은 이날이 아니라 이날. 옛날 거. 이날이 어떤 날이다. 그 자산이 당초 취득일. 당초. 초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와요. 해당 자산에 당초. 확정 판결이 나면 틀린다고요. 과거로 돌아간다. 이렇게 판 걸로 봐.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취득가액이 낮아져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봄비도 내리는 것 같고, 그죠? 이제 여름을 재촉하는 지금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